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다코입니다. 어, 네. 오랜만에 저의 이모저모 근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 에피소드였던 그 NCT 도영의 솔로 앨범 방송을 올리고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확인해 보시면 뭐 그 소위 뭐 천만 뭐 이렇게 그 정도 뭐 뷰수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에 팟캐스트를 올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조회수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로 생각해 봤더니 역시나 답은 도영, NCT 팬분들이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니까 또 유튜브 올릴 때 그 해시태그를 제가 달거든요. 거기 이제 도영과 NCT 뭐 청춘의 포말 이렇게 제가 그 해시태그를 달았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하시면 그게 이제 뜨겠죠. 떠서 어떻게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래서 저 아주 놀라고 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게 예,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들어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클릭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저에게는 소중한 조회수다. 그리고 팬분 중에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그분께서 그 앨범의 마지막 곡 델러스 러브 필드 그 곡에 대해서 제가 이리저리 예상해본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델러스 러브 필드는 실제 존재하는 공항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팬분이 댓글을 달아줘서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공항 이름이 참 낭만적이죠, 그죠? 와, 그런 데도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고 그리고 앨범의 곡 하나하나 도영이 심혈을 기울여서 곡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모았다라는 표현이 아마도 그 작곡가들에게 의뢰를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곡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꽤 심려를 기울여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스란히 느껴지는 너무나 좋은 앨범이다. 좋은 곡들이 모이는 앨범이라는 느낌이 역시나 그 팬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델러스 러브 필드의 그 필드는 공항 활주로의 그 드넓은 평지를 말하는 필드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저 그 아이돌 솔로 앨범 리뷰 코너를 따로 파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 조회수 달달하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뭐 아이돌 이렇게 되게 자주 듣진 않는데 간간히 이제 제가 관심이 가는 아이돌들의 신곡이 나오면 듣긴 하거든요. 뭐 최근에는 뭐 에스파 좋아하고 뉴진스는 뭐
당연히 또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달리고 있고, 저도 그 뉴진스를 좋아하는 또 사람 중에 한 명이기에 뉴진스도 되게 나올 때 찾아서 듣고 그런 편이고, 최근 아이돌들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막 좋다 막 기다리고 이랬던 아이돌은 저는 거의 레드벨벳에서 끝이 난 것 같고, 레드벨벳도 최근에 앨범이 나왔죠. 근데 레드벨벳 앨범도 이제 신곡 나온 걸 아는데도 이제 찾아 듣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또 회사분의 추천으로 도영을 알게 돼서 이 앨범이 좋아서 이렇게 리뷰를 한 건데, 진지하게 그렇게 아이돌의 솔로 앨범 리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저의 관심이 또 그 정도로도 막 이렇게 아이돌에게 가 있진 않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냥 어떤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경험을 통한 데이터를 하나 축적했다. 그것은 아이돌 관련된 컨텐츠를 하면 조회수가 꽤 잘 나온다. 그것에 대해 좀 알게 됐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은 원래 영화 퍼펙트 데이즈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관심이 좀 생겨서 보고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일요일 조조로 보려고 이제 티켓을 끊어놨는데, 일어났더니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주말인데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꿈을 때 엄청 복잡한 꿈을 꿔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좀 푹 좀 자고 싶네요. 아무튼 뭐 조만간 보게 된다면 리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헬스를 시작했는데, 뭐 간단하게 운동 얘기와 또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서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휘처링 애플 워치. 제가 애플 워치 샀다고 했잖아요. 애플 워치에 대한 얘기와 양배추. 양배추 이렇게 두 분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선은 무엇부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조금 뭐라 될까요? 꽂혀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가 좀 차분하게 천천히 그렇게 사는 것,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좀 조급해지기도 하고, 뭔가를 빨리 뭔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고, 이루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쉽게 든단 말이죠. 드는데 이게 운동도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린 저 스스로 이제 음식을 해먹고 밥을 지어 먹는 것도, 제가 이거를 원래는 이 새 집으로 이사를 오고 바로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참 오래도록 제가 뭔가 제 스스로 직접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해먹이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바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이거를 이제 드디어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뭐 배달 음식도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조금 먹다 보니까 건강을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가서 이제 열심히 뭐 이것저것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이랬더니 또 그 입이 터져가지고 한국 와서도 뭐 집에서 열심히 파스타 만들어 먹고 뭐 와인이 맛있어가지고 와인도 사서 먹고 이랬더니 살이 금방 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꽤나 이제 체중이나 이런 것도 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갔고 아마 결과가 나오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 인바디라고 병원에서도 다 제주도인데 인바디도 봤더니 어우 체지방량이 아주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꾸준히 또 조급해하지 말고 좀 천천히 그렇게 뭔가 건강식도 먹고 건강을 챙기고 운동도 하고 그거를 좀 체화시켜서 정말 나의 아주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노인이 될 때까지 좀 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참 어떤 생활의 나의 일부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있어서 빨리 뭔가 살을 빼려고 한다거나 빨리 뭔가 급하게 예를 들어서 뭐 탄수화물을 확 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막 단백질만 찾아 먹는다든지 건강식만 막 찾아서 막 과하게 섭취를 한다든지 운동도 가서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이 중요해 근육 빨리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엄청나게 무거운 걸 들고 막 오랫동안 운동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히려 그렇게 좀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오히려 그거를 좀 더 조심하고 어, 천천히 조금씩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 어떤 리듬이라고 할까요? 리듬 그런 리듬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게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어떤 먼 목적지가 있다면 빨리 가야 되니까 바로 처음부터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제 리듬에 맞게 걸어서 꾸준히 가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운동 사실은 처음에 운동을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가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 그 에피소드도 있어요. 제가 헬스 이제 개인 PT를 처음으로 이제 작년에 받았던 그 얘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운동을 좀 배웠죠. 배우고 확실히 그때 배워뒀고 그때 배울 때 그 핸드폰 메모장에 정리도 좀 꼼꼼하게 잘 해놓고 해서 다시 시작했을 때도 이 운동을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기구를 다루는 법도 기구가 조금씩 약간 다를 수는 있어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근육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헬스장을 끊고 가도 뭐 운동하는 두려움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하고 가서 이제 뭐 스트레칭하고 그 당시 했던 그런 루틴대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한참 열심히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시작하자 이렇게 했고 그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운동 관련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팔로워에서 좀 자주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그 한 선생님께서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에너지의 시스템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 몸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어떤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는 이제 ATP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에너지로 쓰이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ATP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당 분해 시스템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산소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처음에 딱 그 한 단기 한 3초에서 10초 할 때 그 짧은 그 타임에 어떤 무거운 걸 들 때 그때 우리 근육에서 이제 순간적으로 힘이 딱 쓰이는 그게 이제 ATP 에너지고 그 시간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에너지는 되게 짧은 시간에 다 소모가 되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 이제 당분의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요 당분의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 좀 아시겠지만 이제 몸에 이제 젖산이 쌓인다고 하죠. 그게 쌓이고 그게 근육통이 되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당분의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산소에 이렇게 되는 이제 유산소 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가 최대 유산소 심박수인가?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 용어를 못 외우는데 아무튼 그 기준이 과학적인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180 기준에 우리의 나이를 빼면 그게 이제 최대 유산소 심박수인가라고 하는데 그 심박수를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한 당분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이고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근육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힘이 떨어져서 왜냐면 몸에 이제 젖산이 쌓이고 이제 산성화가 되면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바꿔주는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져 버린대요. 이제 유산소 시스템은 그렇게 가기 전에 아까 말한 최대 180 빼기 우리 나이를 했을 때 그 심박수가 최대 유산소 심박수인데 그 심박수를 넘어가면 이제 당분으로 가고 그게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계속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썼을 때 그때가 이제 유산소 시스템을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설명하시는 게 ATP 시스템과 유산소 시스템은 사용했을 경우에 몸에 노폐물이 쌓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운동 방향을 되도록이면 당분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ATP 시스템이나 유산소 시스템을 계속 활용해서 우리의 근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운동할 때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가서 어떤 자세나 뭐 운동을 할 때도 되게 좀 세트 수를 좀 길게 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빨리빨리 하지 않고 굉장히 천천히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천천히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ATP라는 에너지는 짧은 시간에 쓰이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천천히 하게 되면 그걸 저도 모르게 그게 당분의 과정으로 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로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근력을 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제가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그 짧은 10초 사이에 좀 무거운 무게를 그 짧은 시간 사이에 한 예를 들어서 3번 2초에 한 번씩 하면 5번 정도를 해서 한 세트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ATP만 딱 써서 이렇게 하고 휴식을 충분히 갖는 거죠. 이 근육이 회복될 시간을. 그래서 예를 들어 휴식 시간 3분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쉬고 다시 그렇게 짧게 또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이게 훨씬 ATP 시스템을 쓰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약간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막 근육이 땡기고 엄청 아파야지 막 오래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걸 참아내야지 막 내가 한 단계 막 이렇게 성장하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분의 이 설명, 이분의 개인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게 운동학 이런 과학적인 논문으로 이미 검증된 인간의 신체의 그 과학적인 그런 에너지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근력을 얻는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죠.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3번 5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게 운동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면 되게 막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의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다 든대요. 이게 정상이고. 근데 이거를 과학적인 이 데이터를 믿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근력이 생기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 2주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좀 힘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예, 근력이 좀 붙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짧게 조금 무거운 무게로 짧게 단시간 짧게 해서 충분히 쉬어주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딱 하고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뭔가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뭔가 이 어떤 이렇게 그 전에 있던 운동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게 맞나라는 불안감이 들지만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천천히 이 시스템을 믿고 천천히 해보는 거, 거기에 요즘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너지 시스템 설명 말 맞다나 뭐든 조급해서 더 막 무리해서 더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더 몸이 피로해지니까 뭔가 운동을 가기도 막 싫어지고 더 피곤하고, 그냥 하루 쉴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멘탈적으로 뭔가 그 습관화가 안 되는 거죠. 중간에 이제 포기를 쉽게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지금 운동하는 게 맞나? 땀도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나? 이런 막 생각이 고민이 든단 말이죠. 예.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오늘 운동하기로 딱 정해졌으면 그냥 하고 오는 거예요. 하고 오고, 그리고 뭐 전날에 잠을 좀 못 잤어. 좀 피곤해. 운동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운동을 안 하고 집에 와서 휴식하고 일찍 자는 걸 선택을 합니다. 예. 사실은 운동보다는 수면이 먼저거든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 막 3회 뭐 주 4회, 주 5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며칠 운동을 할지 본인이 막 정해 둔단 말이죠. 두는데 그걸 어겼을 경우에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일반화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한국인 특유의 막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강박과 하루라도 빼먹으면 뭔가 약간 드는 그 죄책감과 뭐 죄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 잠이 먼저지. 내 피곤한 내 몸을 쉬는 게 먼저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억지로 해봤자 에너지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역효과만 나지. 그래서 쉴 때는 편안하게 오늘 쉬자.
혹은 오늘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면 그날 정했던 프로그램을 좀 수정을 하는 거죠. 좀 강도를 낮게 한다든지 그 중에서 오늘은 좀 덜 해도 되는 걸 뺀다든지 그렇게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급하지 않게 천천히 그렇게 해야지 힘들어 안 갈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근력이 생기나니까 믿고 가보지 뭐 괜찮은데 이 정도는 할만해. 내가 아까 얘기한 그런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써서 그런가? 몸이 근육통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예,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꾸준히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또 경험을 해봐야지. 또 제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되네? 잘 되네? 그러면 꾸준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도 생길 테고, 그죠? 예,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심삼일은 넘었고요. 이제 보통 이제 3단위로 되죠. 이제 3일을 했으니까 3주? 3달?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하고 확실히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좀 무거운 물건도 들고 하니까 몸에 근육이 붙는 게 눈에도 좀 보이고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일이라 이제 몸에 막 이게 골격근들 뭐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아프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단 말이죠. 나이도 나이고. 근데 운동을 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근육이 풀어지고 이완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도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걸을 때 앉을 때 많이 그 좀 아픈 느낌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통증이. 예. 그걸 또 스스로 또 체감하니까 오늘 또 가야겠는걸 헬스장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효과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이런 선순환을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느껴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좀 습관화로 만들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에,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저는 그 전에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배달 음식이나 혹은 우리가 뭐 피자, 햄버거, 치킨 그런 소위 맛있는 그 혈당을 확 올려줄 수 있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원히 먹지 않겠어라고 끊는 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제 몸에 변화를 주는 것 같고 이것도 좀 천천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만 않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체중이 감량되는 것도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면서 뭐 2번 먹을 거 1번 먹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좀 줄 것 같고 이게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강력한 그 도파민의 자극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나 이런 게 올라갈 때 굉장히 머릿속에서 뇌에서 막 그걸 원한다는 신호를 막 보냅니다. 그때 그 충동을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 충동에 꽤나 뇌가 소위 이제 절여져 있기 때문에 도파민이 요즘 절여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그 배달을 시킬까 말까 밤늦게 막 먹을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을 그때 그 갈등을 그 순간 잘 참아서 한번 고비를 탁 넘어가는 그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 굉장히 좀 덜 먹게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혹은 뭐 좋은 날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먹는 거는 전혀 나쁘지가 않죠. 정말 인스턴트 위주로 계속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건강을 이제 망쳐가는 과정이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먹을 수가 있죠. 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되게 죄악시하지 않고, 저도 고백하자면 일요일 날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켜 먹었고, 물론 뭐 딱 반만 먹었습니다. 반만 먹고 이것도 양심이 있다고 해도 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허겁지겁 먹지 않고 아무튼 뭐 맛있게 먹었는데요. 아무튼 운동을 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고 먹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 먹는 것도 천천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요. 친구가 그 제가 이사를 오고 집들이 선물로 그 이제 칼을 사줬어요. 이제 요리용 이제 칼을.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사를 와서도 이제 원래 요리를 하려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뭔가 하나의 딱 그 확실하게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문득 이렇게 있다가 이거 그냥 귀찮다고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홈플러스 어플 들어가서 도마랑 그 다음에 그냥 야채를 샀어요. 토마토, 당근, 콩나물, 양배추 이렇게 그냥 사버렸어요. 사고 집에 아직 안 사놨던 그런 조미료류, 뭐 이제 간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설탕 이제 대신에 쓸 수 있는 대체감미료 알룰로스, 뭐 들기름, 뭐 등등등,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샀어요. 저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사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친구가 사줬던 칼을 꺼냈죠. 저 보관하고 있다가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요리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밀리의 서재에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점 가서 제가 이 책을 우연찮게 보고 검색을 했더니 밀리의 서재에 있더라고요.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맛있어서 지속 가능한 디디미니 다이어트 레시피입니다. 근데 이분이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보통 밥을 먹는데 저당을 쓴다든지, 정제 탄수화물인 밀가루류보다는 두부면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라이트 누들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쓴다든지, 김밥을 말 때 뭐 잡곡밥을 쓴다든지, 아니면 요즘 키토 김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채와 이런 것만 넣어서 김에 말아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분이 엄청 이제 본인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먹어가면서 요요 없는 그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먹었던 그 레시피들을 쫙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디저트류들도 막 있어요. 막 빵 종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좋다 해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양배추, 당근, 콩나물에다가 두부면 넣고 비빔장 소스 만들어서 이제 비빔면처럼 비벼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이트 누들 넣어서, 라이트 누들은 그게 무슨 성분으로 돼 있더라? 약간 곤양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면인데 칼로리가 더 적죠. 그거 넣어가지고 쫄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뭐 채소 썰어둔 거에 토마토 올리고 올리브오일, 발사믹, 식초 뿌려서 샐러드도 해 먹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전날 이제 카레 가루를 사뒀거든요. 그래서 당근, 양배추, 돼지 앞다리살, 토마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마로 이렇게 탁탁탁 썰어가지고, 친구 사준 칼도 엄청 이게 잘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드니까 와, 이게 요리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칼이 이렇게 슥슥슥 들어가가지고 찹찹찹찹찹찹찹 탁탁탁 잘리니까 뭐랄까요? 이 뭔가 제가 딱 그 의도한 대로 이렇게 도구가 탁탁탁 움직여주는 그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도 딱 느껴져가지고, 이거 요리가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칼을 사준 저의 친구, JDW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냄비에 넣고, 약불에 오랫동안 끓이니까 그 야채에서 채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카레 탁 넣어서 그 무수분 카레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이 토마토 들어가니까 이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조미료나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물론 이게 카레 가루가 조미료긴 하지만 그 토마토에서 나온 그 새콤한 그 맛이 풍미를 너무 올려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고, 밥도 이제 저는 이제 현미는 아니고 이제 흰밥인데 쌀 흰 백미 조금, 귀리, 렌틸콩 이렇게 넣어가지고 밥 해가지고 이제 갓 지은 밥 올려가지고 카레 넣어서 비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드니까 너무 신나고 또 맛있으니까 또 약간 좀 그 행복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해서 그런지 이 음식 이제 식재료 이렇게 손질해서 준비를 할 때 이 아직까지 양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저는 이제 1인 가구인데 야채를 너무 많이 썰어가지고 막 2인분 막 어떨 땐 3인분 막 이렇게 돼가지고 쫄면 비빔면 할 때는 2인분 양에다가 1인분 소스를 뿌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러기도 했고,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조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혼자 먹으려면 요만큼만 넣어야 되는구나. 제가 양배추를 한 통이 아니라 8분의 1통? 큰 동그란 거를 한 번 가르고 두 번 자르고 한 번 자르고 가로 세로 탁탁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아직 하나 자르면 8개가 나오나? 그죠, 8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8개. 그러니까 8분의 1 조각이죠. 그죠? 쓱 아니지, 4조각이 나오구나. 아닌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그치. 자르니까 하나 둘 셋 넷. 3번을 자르야 되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자르면 이제 8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8분의 1 조각이죠. 8분의 1 조각도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1인 가구가 이게 먹기에는 3번 사면 뭐 반찬을 여러 개를 아예 만들어 버리던지, 이게 또 보관하는 것도 조금 약간 번거롭더라고요. 보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 키친타올에 물을 적셔가지고 심지에 딱 붙여놓으면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마트에 대파를 사러 갔는데 이 대파 크기 보고 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다음에 사야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식에서. 파도 이제 살 거면 그렇게 양이 많으니까 사서 잘 잘라서 통에 이렇게 모아서 잘 보관한다든지, 또 그것도 세워서 이렇게 다 보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관하는 통 같은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까 뭐 운동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역시 이 경험이 중요한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이 잡혀요. 내가 뭘 더 좀 해야겠다, 뭘 좀 배워야겠다, 식재료 손질, 양에 대한 감도 좀 이제 연습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식재료들을 이제 어떻게 오랫동안 신선하게 또 보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또 막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참 이게 제가 직접 산 식재료로 손질해서 만든 요리를 제 입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요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이 된 과정? 진정한 자립인가? 진정한 자립의 의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식재료, 그걸로 만든 음식을 내 입에 넣어주는 이 과정. 좋네요.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리책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특정 메뉴라기보다는 저는 김밥 만드는 연습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 손으로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김밥 김을 사서 뭐 샐러드 김밥도 좋고, 참치김밥, 키토김밥 뭐 이런 거 좋고, 그 김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김밥을 싸는 그 행위, 그거를 좀 능숙하게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뜨끈뜨끈한 이제 백미로 흰쌀밥도 막 고슬고슬하게 지어가지고 흰쌀밥 넣은 기본 김밥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잡곡밥 해가지고 탁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스킬을 좀 익혀 놓으면 여러모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피처링 양배추님, 아까 그 인분수 그 식재료 양 조절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샐러드를 양배추를 가득 넣어가지고 이제 샐러드를 먹었는데, 여러분, 역시 처음부터 이게 천천히 해야지, 과하면, 무리하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양배추가 이 위장이 되게 좋은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위장엔 좋은데 많이 먹으면 그 대장엔 안 좋습니다. 여러분, 대장에는 좋지 않다. 제가 그렇게 먹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아주 대장이 불편해서 고생을 했다. 마치 애니메이션 업처럼 제가 하늘로 둥둥 떠가지 않을까.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몸이 엄청 풍선처럼 될 뻔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야채를 잘 먹지 않다가 이렇게 많이 드시면 탈이 난다. 서서히 적응을 시켜 나가거나, 또 이 양배추가 이렇게 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 체질이 있는데, 저는 소화가 완전 안 되는 체질은 아닌 것 같고, 적당히 먹으면 괜찮은데 그날 좀 과하게 먹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썰어 놓으니까 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텐데 또 미련하게 또
다 이제 씹어서 이제 먹었죠. 다음날 아주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을 했는데 요리 도구에 대한 또 그런 또 수요가 좀 생겨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이제 후라이팬 하나, 냄비 하나 이렇거든요. 편수 냄비 하나. 근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썼습니다. 제가 연수를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마 듣는 여성분들은 아마 비명을 들으시지 않을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이렇게 비명을 지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오래 쓴 두 친구들을 이제 좀 보내주려고요. 예. 너 이제 프리다. 토비 is free. 냄비 is free. 너는 이제 자유를 줄게. 그래서 오늘 이제 해피콜에 들어가서 해피콜 여러분 뭐 어디 그 콜센터 전화 아닙니다. 해피콜. 예. 해피콜이라는 국내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냄비 하나와 후라이팬 하나를 샀습니다. 그 위에 이제 덮을 수 있는 다용도 냄비 뚜껑, 후라이팬 뚜껑이라고 했나? 예, 뚜껑도 하나 샀고, 예, 그래서 이제 새 냄비와 후라이팬에 코팅도 벗겨지지 않은 아주 좋은 후라이팬에 요리들을 좀 이것저것 맛있게 해서 이제 음식 만드는 재미 한번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찌개도 좀 해먹고 또 찜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쪄먹는 음식도 좀 해먹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피처링 또 애플워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깜빡 잊고 넘어갔는데요. 애플워치를 솔직히 뭐 없어도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운동하려고 운동 때문에 샀는데 이게 꽤 괜찮은 게 사실 저 심박수 때문에 그랬거든요. 심박수를 좀 보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산소 최대 그 유산소 심박수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꽤 좋더라고요. 꽤 좋고 물론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지 않아요. 이게 약간 텀을 두고 계산을 하는 거라서 바로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경향성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맞춰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거나 당연히 뭐 달리기 러닝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스포츠 이 워치 이런 거 많이 끼시죠. 아주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여기 활동 앱이라고 있는데 제가 하루에 뭐 얼마치 목표를 정해놓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니 뭐 앉았다가 하루에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루마다 이제 채우는 그 활동 그 어플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되게 보고 재미나게 좀 활용해서 더 움직이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얘가 말은 하지 않지만 약간 어떤 작은 비서처럼 이렇게 두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얘가 막 알려주거든요. 자리에서 이제 좀 일어나라 이렇게 진동이 와요. 그렇구나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수면 어플이 있는데 이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자는 시간이랑 일어나는 시간을 설정해 두면 그 시간에 내가 잠들고 일어나면 제가 자는 수면의 렘 수면 시간과 얕게 잔 시간과 아주 딥슬립한 깊게 잔 시간들 요거를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총 7시간 수면 중에 깊게 얼마의 시간을 잤는지 얕은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패턴화돼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걸 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자다가 자주 깨고 깊은 수면이 그렇게 길지가 않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졌고 또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아주 그 수면 측정하는 기계 중에 아주 많이 쓰이는 신뢰할 수 있는 이 워치가 아니라 수면 그 측정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와 아주 흡사한 확률로 맞아 떨어지는 고 이제 워치, 요 측정한 수면 측정하는 기기 워치가 애플 워치가 가장 높대요. 그 외의 워치들은 생각보다 확률이 좀 낮고요. 일치율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검증된 자료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 이 수면 이거 보고 꽤 믿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운동 얘기하면서 잠깐 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면과 운동할 때 이 와치의 도움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운동하면서 틈틈이 이걸 확인하는 것도 꽤 재밌고 또 운동할 때 중간중간 운동하고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걸 핸드폰으로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손목에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바로 손목에서 타이머 지정하고 쉬다가 손목에 진동 오면 다시 운동에 들어가고 그렇게 아주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산 것 같다. 처음에 살 때도 약간 이거 사는 게 맞나? 이러면서 내가 너무 그냥 이걸 갖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닌가? 전 살 때 그런 의심들을 하거든요. 스스로 이제 꼭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한번 이게 또 생기면 또 운동화는 또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샀는데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고 도움을 받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 피처링은 애플워치님과 양배추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뭐 요즘 워치 많은 분들이 착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물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주 지금 늦게 좀 합류를 한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SE2 2세대 그걸 샀거든요. 한 36만 얼마인가 그래요. 36만 6천 원인가 36만 9천 원인가 그런데 SE 버전이 아니라 요거보다 상위 버전은 한 70만 원 후반대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싶으면 SE2도 충분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더 상위 모델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상위 모델은 아마 그 산소 포화도 측정, 제 혈액에 흐르는 산소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계 후면에서 그 빛을 이렇게 쏴줘가지고 이 팔 여기 지나는 혈관에 이렇게 반사되는 빛을 통해 가지고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SE는 그게 없어요. 없고 심박수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워치 중에는 SE가 가장 저렴하니까 혹시나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SE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양배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뭐든 적당히 드시고. 그래서 저의 최근 이모저모는 운동하기, 그리고 건강하게 체중 감량, 그리고 몸에 근육이라기보다는 근력을 얻는 것. 근육이 이제 막 이렇게 알통이 막 나오고 우락부락. 저는 그런 몸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근육이 조금씩 붙으면서 몸에 이제 근력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일상생활 하는데 회사 생활 하는데 활력도 생기고 피곤도 좀 줄고 그렇게 해서 퇴근하고 와서도 저의 시간을 또 더 잘 보낼 수 있고 그렇게 어떤 건강의 선순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 건강식
너무 이렇게 쫄쫄 굶고 배고프고 너무 배고파서 치킨 먹고 싶어, 단 거 먹고 싶어, 이런 막 몸이 빨리 설탕을 넣어줘, 빨리 당 수치를 올려줘, 인슐린을 분비해줘, 이게 아니라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되 또 영양소도 잘 지켜서 먹되 칼로리는 되도록 낮게, 식이섬유 충분히 먹고 야채 충분히 먹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가 JRPT에 받을 때, 그때 방송을 할 때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이 지금 맞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제 생일 이렇게 엮여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하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을 선물해 주자, 그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또 실패기로 또 방송을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꾸준히 해보고 싶다. 습관화 시키고 싶고 좀 이제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다. 건강하게 늙어가야지 건강하게 늙어가야지 오래오래 또 주위 좋은 사람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아프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운동과 먹는 것, 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또 운동은 잘 하고 계시는지, 몸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혹은 또 잘 휴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어떤 곳은 또 폭염이고 어떤 곳은 장마에 폭우가 내려서 지금 인명피해도 생기고 있고요. 여러모로 여름이 아주 극한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물 잘 챙겨 드시고요. 최대한 더운 곳은 좀 피해 가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 여름에 휴가 좀 다녀와도 될까요? 그러니까 휴방. 농담이고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는데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3일 에피소드 52번째, 52번째 이모저모 이야기, 운동과 밥 지어 먹기 피처링 양배추 애플워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